자, 우리 그 교재 보면 이제 타이틀이 120제 플러스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이제 원가 관리 회계 공부할 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사실. 이 120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험에 미뤄봤을 때. 근데 우리 시간을 보면 아마 120 문제는 충분히 다 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20 문제가 더 있어요. 근데 20 문제는 사실 뭐 굳이 표현하면 고급 문제고요. 우리 시험 난이도를 조금 벗어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교재는 우리 세무사용이 아니고요.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대비하게 써놨기 때문에 특히 이제 추가 20 문제는 우리의 범위를 조금 많이 벗어난 문제입니다. 사실 120 문제 정도 알아도 충분해요. 그리고 120 문제 내용도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난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수업 시간에 좀 말씀드릴 거고, 원가 관리 회계는 세무사, 회계사 둘 다 있죠. 근데 뭐 이 중에 대부분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일 텐데, 원가 관리 회계는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뭐 어렵다 쉽다 개념보다는 문제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우리 세무사는 우리 세무사 스타일에 맞게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수 120 문제 정도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 끝나면 조금 문제를 걸러 드릴 거예요. 한 반 정도.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복습하시면 될 겁니다. 원가 관리에게는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문제를 보면은 뭐랄까 좀 기술이 많이 들어간 문제가 있어요. 출제자의 기술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런 문제 좋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봐야 되냐면 아주 전형적인 문제, 그런 문제 위주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뭐 GS나 모의고사 그런 문제 안 낼 수는 없어. 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돌발 변수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금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위주가 아니에요. 스탠다드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가 관리 회계 전체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챕터를 볼까요? 챕터? 앞에 목차를 보면 자, 챕터 1부터 쭉 있죠?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문제마다 타이틀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 참고로 하시라고.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얘가 어떤 문제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요구사항을 읽어봐야 돼. 딱 주어진 자료는 개별원가 계산인데 물어보는 건 표준원 거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 문제 옆에다가 타이틀을 좀 적어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최신 관리 회계까지 총 14장으로 돼 있고 필수 120 문제입니다. 챕터 15장 보면 고급 문제 있죠? 이 고급은 어렵다는 개념도 있지만 조금 이제 스타일이 많이 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때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또 이런 문제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이런 문제 풀면서 좀 희열을 느끼는 분들. 근데 뭐 풀어보시는 건 괜찮지만 제가 봤을 때 추천하지는 않아요. 혹시 나중에 우리 시간이 좀 남으면 이것도 몇 문제 풀어드리긴 할 거예요. 자, 1장 제조원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1번 같은 건 되게 좀 짧은 편이니까요. 그러면 문제를 쭉 읽어보시고 간략하게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라고 그랬어요? 요구사항을 봐야 돼요. 요구사항을 봐야 내가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읽어보세요. 자, 볼게요. 한국은 X1년도 1사분기 제조활동 관련 자료다. 그래서 보니까 1사분기니까 1월부터 3월 자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1월 1일 시점 재고자산 주어져 있고요. 3월 말 재고자산도 주어져 있는데 직접 재료는 금액이 주어져 있는데요. 제공품하고 제품은 어때요? 뭔가 불완전하죠? 일단 넘어가고 기타 사항 보니까 1사분기 투입된 자 밑줄 직접 노무 원가 우리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보셔야 돼. 왜? 노무 원가는 무조건 직접 노무 원가가 아니에요.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간접 노무 원가 존재할 수 있죠. 근데 명시적으로 직접 노무 원가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 매입액은 15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공원가는 예정 배부율. 자, 예정 배부율은 정상원가 계산에서 쓰는 용어죠. 자, 그 다음에 밑줄 제조간접 원가는 가공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다.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는 가공원가는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요건 중요한 거 딱 써놓는 거지. 제조간접비라고 하는 건 가공원가인 노무원가 제조간접비 합의 60%구나.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구사항을 보니까 직접 재료 사용액, 그 다음에 뭐 총 제조원가, 제공품,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물어본 거 보니까 요걸 채우면 돼요. 요걸. 요게 바로 제조원가 흐름 일반적인 내용이죠.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와 별도로 예를 한번 채워볼게요. 지금 자료에 주어져 있는 건 뭐예요? 기초 재고는 주어져 있죠. 써놨고요. 또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재료 매입액 15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3월 30일 재고 자산을 보니까요. 직접 재료가 3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가 3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총 사용 가능한 원재료는 17만 원이 되고요. 자, 얘도 17만 원이 돼야 되니까 얼마 썼어요? 14만 원 쓴 거죠. 자,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재료비 사용액도 직접이 있고 간접이 있겠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거기에 언급이 없어. 언급이 없으면 뭘로 보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로 보는 거지 뭐. 언급이 없으니까요. 직접 노무원가는 명시적으로 20만 원 지출됐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조간접 원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자, 얘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여기 주어져 있잖아요. 자, 제조간접 원가는 모르겠고, 직접 노무원가가 얼마예요? 얘가 20만 원. 제조간접 원가는 모르겠고, 요거의 60%가 제조간접비니까 찾아낼 수 있죠. 얼마예요? 30만 원, 30만 원. 자, 그래서 제조간접비는 얼마? 30만 원. 자, 일단 제가 왜 노란색으로 썼을까요? 지금 이거는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어. 근데 예정 배부율은 어디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정상원가 계산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우리 정상원가 계산 한번 복습. 어떤 개념이 있어요? 직접비는 어때요? 실제 원가로 계산을 하고 제조간접비는 예정 배부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실제 발생 제조간접비를 계산해서 배부 차이 찾아낸 다음에 조정하는 게 바로 정상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속성이 얘는 실제 원가지만 얘는 바로 뭐예요? 예정 배부액이라고.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구분한 겁니다. 물론 우리 문제에서는 얘를 물어본 문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예스 반응 개념에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의 합계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74만 원 나오죠. 만약에 문제에서 당기, 당, 분기 총 제조원가 물어본다면 요거 3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공품 대변도 74만 원이 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알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3월 30일 재고자산을 보니까 제공품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직접 재료원가 25,000원, 그 다음에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 8원이라고 돼 있고 제조간접비는 일단은 몰라요. 자, 요거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얘기죠. 자, 모든 제품 원가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어떻게 돼 있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로 이루어져 있다고. 자, 그러면 우리 자료에서 지금 3,000단인데 직접 재료 원가가 25,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 얘가 25,000원이래요. 자, 농업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단위당 8원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면 자, 농업비는 8원에 몇 단위? 3,000단이라고 그랬으니까 24,000원 계산할 수 있죠. 얘는 또 계산할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예. 자, 제조 간접비는 노비는 24,000원 더하기 제조 간접비 60% 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6,000원이 나옵니다. 얘가 36,000원이 돼서 결국에 제공품 금액이 얼마가 돼요? 85,000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공품도 85,000원 찾아냈고요.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찾아낼 수 있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65만 5천 원이 됩니다. 자, 이 65만 5천 원은 제품 창고로 입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65만 5천 원 입고가 되면 총 판매 가능한 제품은 얼마가 돼요? 76만 5천 원. 76만 5천 원. 자, 매출원가, 판매된 부분이 매출원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품 또 계산해야 되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이런 흐름에서 계산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 왜? 어차피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서도 나타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자료에서 매출액이 주어지고 매출 총익 자료가 주어진다면 매출원가를 역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문제는 여기서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면 또 3월 31일 재고자산 내역을 보니까요. 제품에 대한 내용이 있죠. 제품은 2,000단인데 재료 원가가 28,000원이래요. 자, 제품의 직접 재료비가 28,000원이 되고요. 이제 노무비가 없고 단위당 제조간접비가 30원이라고 돼 있고요. 총 2,000단이니까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돼요? 6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얘 또 계산할 수 있죠.
여기 집어넣으면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제조간접비는 6만 원이 되고요. 농업비는 모르겠고, 제조간접비는 6만 원이고 곱하기 60%를 만족해야 되니까요. 농업비를 계산해 보면 4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제품 재고 금액 계산해 보니까 12만 8천 원이 됩니다. 12만 8천 원이 되고요. 그럼 매출원가 역산할 수 있죠. 계산해 보니까 63만 7천 원이 돼요. 자, 물론 문제에서 얘를 물어본 건 아니에요. 물어본 건 아닌데 얘가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걸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자료를 보고. 자, 이제 요구사항 볼게. 자, 1, 4분기 직접 재료 사용액 계산했네. 요거 14만 원. 그쵸? 요거 계산했고요. 자, 2번. 요구사항의 1의 정답이 15만 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뭐만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14만 원이 아니고 가정을 1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가정을 이 상태에서 뭘 물어봤어요? 1, 4분기 총 제조 원가니까 뭐 요거 3개 더하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근데 단기는 1년인데 우리는 1분기니까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라고. 1, 4분기 총 제조 원가 요거 3개 더하면 되지 뭐. 그쵸? 요거. 자, 3번 1, 4분기 말 제공품 재고 계산했네. 뭐예요? 8만 5천 원 계산했고. 자, 4번 요구사항 2의 정답이 요구사항 2가 뭐였어요? 총 제조원가죠. 단기 총 제조원가를 66만 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 3번이 뭐였어요? 분기말 제공품이죠. 얘를 9만 원이라고 하자. 요때 뭘 물어봤어요? 제품 제조원가 물어봤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에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제공품을 다시 한번 써봐야지. 예. 자, 제공품. 기초 제공품이 10만 원이었고요. 가정이 단기 총 제조원가를 얼마로 본다고 그랬어요? 66만 원이라고 한다면서.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얼마로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9만 원으로 가정한다면서요. 그 상태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물어봤으니까 얘를 구하는 거죠.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와요? 67만 원이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 4의 정답이 65만 원이다. 그러면 요구사항 4의 물음이 뭐였어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자, 얘를 65만 원으로 했을 때 매출원가는 얼마냐? 그럼 매출원가 계산하려면 무슨 계정 그려야 돼요? 제품 계정 그려야 되겠죠. 자, 제품 계정에서 자, 기초 기말이 있는데 기초 제품 얼마라고 그랬어요? 11만 원, 12만 8천 원 찾아냈고요. 11만 원, 12만 8천 원 찾아냈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로 얼마로 가정했냐면 65만 원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럼 얘가 65만 원인 상태에서 매출원가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해 보면 63만 2천 원이 됩니다. 63만 2천 원. 됐죠? 요거는 가정하에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요거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기본 틀을. 자, 문제 2번. 자, 문제 2번 또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요구사항 한번 같이 볼까요? 요구사항. 1번 예정배부율. 요거 정사원가 계산이구나. 예정배부율은 제조간접비 예산하고 예정조업도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자료 정리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기말원재료,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금액이니까 티계정 그려야 되겠구나. 그거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되고요. 배부 차이, 정사원가 계산이네. 그러면 예정 배부액도 알아야 되고 또 자료에서 뭘 또 찾아야 돼요? 실제 발생 제조 간접비도 찾아내야 돼. 그 다음에 영업이익, 영업이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도 있어야 돼요? 판관비도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위 물음과 별도로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당기 발생 직접 노무 원가는 다음과 같아서 뭔가 모르겠어요. 일단은 모르겠는데 회사가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를 기말 재고 및 매출 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 원가 예정 배부액의 비례해서 배운 고급 있죠. 즉 뭐까지 물어봤냐면 배부 차이 조정에 대한 문제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배부 차이 조정 방법은 크게 배분법, 무배분법. 무배분법이 매출원가 조정법, 기타 손익법이 있고요. 배분법은 자,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배부해 줄 건데 무슨 금액으로 할 거냐?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이 있고 총원가 기준 비례배분법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무슨 방법이에요?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이죠. 결국에 큰 틀로 보면 정상원가 계산이에요. 근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제조원가 흐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요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보시고 자료 어떤 자료를 찾을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볼게요. 한국은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 자전거를 생산하고요. 자, 밑줄. 직접 노무 원가를 배부 기준으로 해서 간접 원가를 배부. 자, 무슨 얘기예요? 제조 간접비의 배부 기준을 뭘로 쓰는 거예요? 직접 노무 원가를 쓰는 거죠. 그러면 정상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예정 배부율을 찾으려면 어떤 자료가 나와야 돼요? 제조 간접비 예산 자료가 나와야 되고 또 직접 노무 원가 예산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자, 보니까 바로 나왔네. 자, 밑줄.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는 각각 365, 500, 457, 000이다. 나오는 순간 바로 밑에도 뭘 써놔야 돼요? 요걸 써놔야 된다고.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예산인 457000, 농업이 예산인 365600 나누니까 농업이 몇 퍼센트? 125%구나. 밑에다 써놓는 거라고. 자,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볼게요. 자, 또한 회사는 자, 밑줄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 이제 명시적으로 나왔네. 배부 차이 조정 방법은 매출원가 조정법이에요. 자료 1번에 기초 재고란 금액들이 있죠. 우리가 요구사항 중에 뭘 물어보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기말 재고자산 물어보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조원가 흐름도 봐야 돼. 그래서 일단 원재료 제공품 제품 계정 써놓고 기초 재고 써놨어요. 일단. 그렇죠? 이제 차례대로 볼게요. 자료 2번에
원재료 구입액은 40만 원이래요. 그러면 4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얘는 뭐 이렇게 써보면 되겠지 뭐. 자, 그 다음에 사용된 원재료는 41만 9천 원. 얼마 썼다고 그랬어요? 41만 9천 원 썼대. 그러면 기말 원재료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얼마가 돼요? 12,000원. 자, 원재료 계정은 다 찾아냈고. 자, 근데 41만 9천 원이 일반적으로는 직접 재료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중 35만 원이 생산과 직접 관련되어 투입됐다고 그랬으니까 41만 9천 원 중에 직접 재료비는 3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뭘까? 바로 간접 재료비가 되겠죠. 간접 재료비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제조 간접비에 들어가야 돼. 그쵸? 자, 그래 집계해 보니까요. 간접 재료비는 6만 9천 원 제조 간접비에 일단 넣어줘야 되고. 이게 채워놨고요. 또 종업원 급여와 관련된 비용 다음과 같다. 직접 노무원가 명시적으로 써있네. 얼마? 34만 원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34만 원 써놨다고. 자, 주의사항. 이 제조간접비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정상원가 계산이면서 이미 우리는 예정 배부율을 찾아놨기 때문에 제조간접비는 34만 원에 125% 하면 돼요. 이게 정상원가 계산이라고. 지금 요거는 실제 제조간접비를 계산하는 건데 얘는 나중에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지 제조원가 흐름을 찾아볼 때는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정상원가 계산이라면서. 그러면 34만 원에 125% 하면 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42만 5천 원이 돼요. 여러분들이 정상원가 계산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정상원가 계산은 바로 뭐냐면 직접비는 실제 원가를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고요. 제조간접비는 예정 배부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얘만 알면 얘는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이게 정상원가 계산이라고. 정상원가 계산은 실제 원가 계산할 때 실제 제조간접비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찾을 수도 없고. 이 개념이 표준원가랑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차변은 다 채워놨잖아요. 이제 또 볼게요. 간접 노무원가가 15만 2천 원이래.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제조 간접비로 가야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에 15만 2천 원 써놓고 또 판매 수수료 8만 5천 원. 얘는 뭐로 가야 돼요? 판관비로 가지. 판관비. 우리 요구사항 중에 뭐가 있었어요? 영업이익이 있었거든. 판관비도 계산해야 돼요. 판매 수수료가 8만 5천 원 계산해 놨고 또 임대료는 5만 5천 원인데 이 중에 3만 5천 원이 공장가도 이게 제조간접비죠. 5만 5천 원 중에 3만 5천 원이 제조간접비라고 하면 나머지 2만 원은 뭐가 돼요? 판관비가 되는 거지. 자, 또 당기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20만 3천 원인데 이 중 18만 3천 원이 공장 관련돼 있다. 그러면 18만 3천 원이 제조 간접비가 되고요. 판관비는 2만 원이 되겠네. 자, 또 당해년도 완성된 제품 원가는 112만 4천 원이죠. 얘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 당기 제품 제조 원가죠. 어디 써놨어요? 여기 써놨어요. 자, 그럼 의문점. 자, 이 112만 4천 원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제조간접비는 실제 제조간접비일까? 아니면은
예정 배부액일까? 이런 걸 고민하면 안 돼요. 무조건 예정 배부액이야. 왜? 자, 우리가 배부 차이를 어떻게 조정한다고 그랬어요? 매출 원가에 조정한다고 그랬죠. 무조건 예정 배부액이라고. 자, 그래서 112만 4천 원을 써놓으면 기말 제공품 얼마가 돼요? 13만 원이 됩니다. 자, 얘는 제품 창고로 입고가 되고. 자, 이제 요것만 채우면 되는데, 자, 이 내용은 손익계산서 내용이 주어져 있어. 여기서 우리 역추적해야 돼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당해년도 매출액은 160만 4,200원이고요. 회사는 원가에 30% 이익을 가산해서 제품 가격을 결정한대요. 미리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자, 이 매출 원가를 X라고 하면 자, X 곱하기 1 더하기 30% 한 매출이 얼마가 돼야 돼요? 1, 604, 200 돼야 되겠죠? 매출 원가 계산할 수 있거든. 자, 매출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요. 1, 2, 3, 4, 000 1, 2, 3, 4, 000이 돼서 기말 제품 재고 계산하면 7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럼 매출 원가가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요. 1, 2, 3, 4, 000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제 제조 원가는 다 봤잖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주어진 자료 다 정리한 거죠? 자, 그러면 정상원가 계산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상원가 계산은 바로 뭐냐면 제조간접비에 대해서는 예정 배부율로 진행하는 게 정상원가 계산이에요. 그러면 현재까지 이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까지 실제 제조 간접원가는 우리가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제조 간접비는 다 예정 배부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 원가 안에 들어가 있는 제조 간접 예정 배부액이 되겠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상 매출 원가라고 부르는 거거든. 얘를 우리가 정상 원가 계산하면 절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정 배부율 계산하고 그 다음에 예정 배부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제 배부 차익 계산해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예요? 예정 배부까지 한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배부 차이를 계산해야 돼. 배부 차이는 요게 예정 배부액이니까 실제 발생 제조간접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발생 제조간접비는 이제서야 계산하는 거라고. 이제서야. 자, 실제 발생 원가 집계를 해보니까요 43만 9천 원이 돼요. 실제 발생 제조간접비가 43만 9천 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절차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부 차이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예정 배부액이 42만 5천 원이 되고요.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43만 9천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배부 차이 금액은 얼마? 14,000원만큼 과소과대 과소배부죠. 자, 여기까지 해서 뭐예요? 배부 차이까지 계산했다고. 그 다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배부 차이를 조정해 줘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매출원가에 일괄 조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매출원가에 일괄 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 매출원가 하단에다가 이제 뭐 해야 돼요? 배부 차이를 조정해 줘야 된다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개념을 괄호 쳐보면, 자, 14,000원은 매출원가에 넣어야 돼, 빼줘야 돼? 과소배부니까 가산해줘야 되겠죠. 매출원가에 가산하기 때문에 14,000원 하는 거죠. 매출 총리익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매출 총리익 계산해 보면 35만 6,200원이 나와요. 35만 6,200원이 나온다고. 판관비 여기 계산해 놨잖아요. 판관비 12만 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판관비 12만 5천원 반영해주면 영업이익은 23만 1,200원이 돼요. 이런 걸 연습해야 된다. 그런 얘기,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요구사항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니까. 요거 알면 된 거예요, 사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했어요? 제조원가 흐름도 봤고 또 정상원가 전체 틀을 다 본 거예요. 이게 정상원가는 종합 문제라고 나오게 되면. 근데 자료가 어때요? 깔끔하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자료를 찾아야 돼. 자, 이제 요구사항 볼게요. 요구사항. 1번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계산했네.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직접 농업의 125%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계산했잖아요. 기말 원재료는 12,000원, 제공품은 13,000원, 그 다음에 제품은 75,000원 찾아냈고. 자, 3번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 계산했네. 14,000원만큼 과소배부. 자, 4번 단기 영업이익 계산했죠. 23만 1,200원. 됐죠? 자, 이제 요구사항 하나가 더 남았는데 요거 다시 볼게요. 요거 다시 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부 차이를 다 어디에 조정해 버렸어요? 여기에 다 조정해 버렸죠. 그러면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얘네들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제조간접비는 실제 제조간접비예요? 예정 배부액이에요? 예정 배부액이지. 왜? 여기에 다 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원칙적으로 논리적으로 얘를 조정한다고 하면 뭘로 해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배부 조정 방법은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이라고. 그러면 이 14,000원의 일부는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으로 만약 한다면 기말 제공품의 일부 가산해야 되고 기말 제품의 일부 가산해야 되고 배부 차이의 일부 가산해야 되는 거죠. 그쵸? 요게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 요구사항 5번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이라고 한다면 13,000원 안에 들어있는 제조간접 예정 배부액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에 들어있는 예정 배부액 찾아내야 되고요. 또 뭐도 찾아내야 돼요? 여기에 들어있는 예정 배부액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쪼개주면은 틀린다고. 그게 함정이라고. 왜 틀릴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 매출원가 안에는 있잖아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기초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 기초분은 단기 차이와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다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기초분은 배제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출제위원회 입장에서는 문제를 낼 때 어떻게 할 것 같아? 또 이 안에 들어있는 기초는 얼마라고 또 자료를 제시해야 돼. 귀찮죠? 어떻게 문제를 내면 편할까? 회사는 단기의 영업을 개시했다라고 되게 편한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관리 회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그거예요. 회사는 단기의 영업을 개시했다. 되게 편하거든. 근데 우리 문제는 기초가 있는 상태예요. 문제를 어떻게 줬을까? 요구사항 5번 볼게요. 위 물음과 별도로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자, 밑줄 단기 발생 직접 노무 원가. 어차피 제조간접 원가는 뭐에 따라 배부되는 거예요? 노무 원가에 따라 배부되는 거죠. 그쵸? 노무 원가만 알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을 알 수 있다고. 그쵸? 그래서 그런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단기에 발생 노무 원가로 주어진 거라고. 만약 이 문제가 단기란 말이 빠지잖아요. 출제 오류라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제 원가 요소 기준 비례 배분법 할 건데 제조간접비 배부차를 어디 조정해 주면 돼요?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에 조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칸이 없으니까 요거 세 개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원가 요소 기준 비례 배분법으로 조정해야 되니까요. 14,000원의 과소 배부액을 요렇게 쪼개줘야 돼. 근데 원가 요소 기준 비례법은 뭐였어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금액 비례를 쪼개주는 거잖아요. 근데 주어진 자료는 농업이니까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곱하기 1.25 곱하기 1.25 곱하기 1.25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각각 8,500원, 그 다음에 34,000원, 382,500원이 돼요. 근데 사실 예로 하든지 똑같아. 배분 비율은. 그러지 않겠어요? 어차피 같은 금액 곱해준 거니까. 자, 이 비율을 환산해 보니까, 자, 얘가 2%에 8%에 90%가 돼요. 우리는 전체 배부차의 금액 얼마? 14,000원의 과소 배부액을 요 금액으로 배부해준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면 각각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요. 280원, 그 다음에 1120원, 12,6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배부하면 돼요. 이게 바로 원가 요소 기준 비례 배분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전에 매출 원가 조정법을 어떻게 했어요? 자, 이 14,000원을 전액 다 어디에? 매출 원가에 가산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회사의 입장에서 매출 원가 조정법을 했을 때,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법 했을 때 이익이 어디가 클까? 이익이 얘가 크겠지. 요거는 14,000원을 다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한 거고,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으로 하면 얼마만 가산해야 돼요? 12,600원만 가산해야 되잖아요.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 했을 때 이익이 더 늘어난다고. 자, 회사가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를 기말 재고 및 매출 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단기 영업이익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제 요 금액만 달라지는 거죠. 14,000원이 아니고요. 12,600원이 되는 거죠. 요 금액도 달라지겠네.
그래서 매출 총이익 계산해 보면은 357600. 자, 얘가 357600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달라지겠죠. 영업이익 계산해 보면 232600. 됐죠? 그러니까 예제 요구사항 5번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보는 거고요. 요구사항 1, 2, 3, 4 이렇게 항상 정리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두 문제 봤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해야 돼요. 그냥 요구사항이 있는 답을 찾아가려고 하면 안 되고 전체 흐름을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변형되는 걸 찾아가야 된다고. 그래야 흐름을 이해할 수 있지 답만 찾아가면 못 잡아요. 얘를 원가 관리는 못 잡는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